대한민국 UDT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이자 군사한복 컨설턴트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인성 문제 있어? 의 주인공 이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984년 3월 22일 한국에서 태어난 이근은 생후 1개월 교수로 활동하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 외국으로 나갔으며 3살 때 미국으로 이민했다고 한다. 뉴욕 퀸스의 프레시메도우에서 자랐고 백인만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 인종차별을 당했으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던 중 네이비실을 다룬 책을 읽고 매료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영화 탑건에 나온 항공모함과 해군 제복이 너무 멋있어서 군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영화 네이비실을 보고 본격적으로 네이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서점에 가서 시중에 나와 있는 네이비실 관련 서적은 모조리 다 찾아보았다고 하는데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리처드 마친코가 쓴 로그워리어라는 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이비실과 군인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6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수 생활을 하며 지역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때는 전미 16위권 내에 든 적도 있다고 하며 고등학교 시절 주니어 ROTC 생활을 하여 작전과장을 맡기도 했다고 한다. 어릴 적 꿈이었던 네이비실 장교가 되기 위해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국적 문제 때문에 낙방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미국 국적자가 아님을 알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자랐으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미국인이라 여기고 살아오다가 이때 자신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라디오스타에서 밝힌 바로는 미국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이유와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2002년 외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는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입학했는데 학부의 전공과 부전공은 현대언어문학과 국제정치학이었다고 한다. 이근의 전공은 교환학생 유학이 필수 과정이었기에 모로코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이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 군인이 되기 전에 미리 한국을 알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2005년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시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고 검도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친구와 술도 마시는 등 자신의 대학 생활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기간이었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버지니아 군사대학은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생활에 제약이 많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2006년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했으며 약 23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정착했다고 한다. 한국의 네이비실에 해당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에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대한민국 해군사관 후보생 102기로 입대했다고 한다. 입대 4개월 후에 소위로 임관했고 선서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체성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랑스러웠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끌어올랐다고 한다. 해군사관 후보생 시절 최상위권 성적으로 임관하여 당시 최고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으로 인사명령을 받았는데 2008년 전투정보부장관으로 함정근무 중 해군 특수전전단 54-1기에 지원했고 해군 특수전전단 선발 과정인 특수전 초급반 과정을 차석으로 수료했다. 기수는 가짜 사나이의 교관으로 같이 참여한 야전삽장제와 에이전트 H의 다음 기수이자 로건의 앞기수이라고 한다. 해군 특수전전단 제1특전대대 공중작전대의 중대장으로 부임하여 이곳에서 UDT 생활을 시작했는데 해상대테러 과정 수료 후 2009년 특수임무대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며 대테러 전문성을 갖췄고 성해부대 일진의 검문검색대 작전팀장으로 발탁,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파병되었다고 한다. 일진에서의 임무수행 완료 후 복귀 없이 바로 이진에 합류하여 연이은 임무수행을 했는데 파병 기간 중 이외의 인질 구출작전 및 다수의 해적퇴치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 공으로 여러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파병 복귀 후 2010년 특전팀 이송전 과정을 차석으로 수료한 뒤 제1특전대대 해중작전대 중대장으로 복무했으며 복무 중 해군 특수전전단 최우수 특수전 장교상장을 받았다고 한다. 2011년 한미연합 특수전 교환훈련에서 미국 네이비실 저격소 과정을 수료했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전학교에서 특수작전 최종공격통제관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2012년 비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로선 처음으로 미국 네이비실 유학 초급반 과정에 입교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수료 후 외국군 최초로 네이비실 장교 과정 및 전문화 과정까지 수료하고 네이비실 휘장을 지휘관으로부터 수여받았다고 한다. 2013년 한국으로 복귀하여 해군 특수전전단의 교육훈련대대 전문교육대장으로 발령받아 여러 전술 전파 및 부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자신의 미국 네이비실 파견 교육 중 가장 핵심적이고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이 필요로 했던 교육 내용인 SQT 과정을 부대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교육 과정 범위나 행정 소요 등의 문제로 부대 내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기존 대테러 및 소부대 전술도 네이비실의 표준 작전 절차대로 바꾸려고 했지만 부대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많이 부딪혔다고 한다. 이근은 2014년 장기복무자를 위한 5년차 전역 기회에 전역 지원서를 내기로 결정, 최종 계급 대위로 전역했다고 한다. 2014년 EBS에서 제작한 두뇌 게임 천재들의 전쟁에 출연했고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서바이벌 어드벤처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각종 생존 기술로 다양한 오지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현역대의 특수전 전문성을 살려 경찰특공대에서 대테러 및 전술사격 교관을 맡았으며 2015년 세계경찰특수부대 전술대회 어반쉴드를 위한 국가대표팀 경찰특공대 합동팀을 교육하여 경찰특공대가 참가 첫해 35개 팀 중 8위의 성적을 내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대테러 및 전술사격 교관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점차 국내외로 인정받는 전술 교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6년 군사보안업체인 지사S에 입사하여 작전팀장으로 이라크의 전투파병을 다녀왔는데 당시 모술이 한창 IS 테러리스트들에 점령되어 있을 때라 파병 1년 동안 다양한 실전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 국무부에 스카우트되어 안보수사관으로 입사했고 2017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보안 코디네이션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전술사격 교관을 맡아 교육했으며 이 공로로 경호안전교육원 교관단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한다. 국무부 퇴사 후 유엔에 입사하여 안보 담당관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서울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안 전반을 담당하고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 특별보고관의 경호 임무를 맡는 등 해외 파견 업무도 수행했다고 한다. 안보 전략 컨설팅 회사인 무사트의 전무이사직을 맡아 활동했으며 무사트와 피지컬 갤러리가 함께 기획한 웹예능 가짜 사나이의 교육대장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밀리터리 붐과 UDT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각종 방송과 미디어에 출연하게 됨과 동시에 여러 광고도 찍었고 군사안보 컨설팅 회사인 락시를 설립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 락시를 개설했다고 한다. 가짜 사나이에서 신선한 캐릭터로 방송계의 블루칩으로 떴지만 전 부대원과의 비투 문제와 성추행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드러나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고 결국 TV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성추행 처벌을 받았지만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논란과는 별개로 콘텐츠의 소재와 전문성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 유튜브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다른 한국인들과 비교하면 꽤나 이질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이나 사회의 눈치를 보며 싫은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 반해 이근은 딱히 남이나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악플러나 어그로를 무시하지 못하고 일일이 반응하며 따박따박 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즉 사고방식만 보면 전형적인 미국인 스타일인데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사건도 이런 성격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행동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올 여파나 자신에게 붙을 평판 등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훌쩍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악플 저격은 한마디로 재미삼아 한번 사는 인생 하드모드로 플레이해볼까 하며 진짜로 인생을 하드모드로 켜놓는 그리고 내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살며 그걸 즐기는 인생 즐겜 유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즉 전형적으로 인생 짧고 굵게 사는 사람, 이러한 그의 성격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제법 갈리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내 야구 갤러리 등지에서는 탈조성금 마인드,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열광하며 유교 사상의 영향이 짙은 노년층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철없는 무개념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아무튼 한국에서 보기 힘든 독보적인 캐릭터라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10월 2일 이근이 2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터졌고 1심 재판 판결문이 나오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는데 이근은 다음 날 유튜브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돈을 갚았다 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갚은 것은 피해자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으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고 그 이후 10월 5일 당사자와 원만히 오해를 풀고 해결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 역시 여러 번의 금전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다. 서로의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 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10월 11일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여성의 제보로 이근의 가짜 명함 논란을 폭로했는데 그 여성의 제보에 따르면 이근 대위를 만났는데 유엔 외교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은 유엔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등 이근에게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그러자 이근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유엔 여권 사진을 게시하며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이후 유엔 대변인실 측에서 이근의 유엔 근무 경력을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근이 유엔에서 근무할 당시 로힝야 뉴스에 소개되었던 화면이 뒤늦게 화제가 되며 임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이후 김용호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 10월 12일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의 전과 논란도 폭로했는데 이근이 2017년에 성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또 동종전과인지는 모르겠으나 2015년 8월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고 폭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남겨놓은 상태로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성추행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이는 해당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며 세계의 CCTV에는 자신이 추행을 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증거가 있으나 이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자신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자신은 절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명했다. 현재 김용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당 폭로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고 한다. 중앙일보에서는 이전 대위의 주장과 달리 CCTV 영상 CD가 증거 목록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전 대위가 1심부터 통역인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법무법인 정양 소속 안세훈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좋은 변호사에서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CCTV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는 판결문 내용을 볼 때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것 같다. 고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이근이 1심과 2심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지적하며 보통 성범죄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더라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하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설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성범죄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2022년 3월 6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이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락실 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락실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임무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고 출국 이후 의용군에 참가한다는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로 알렸다고 한다. 2022년 3월 14일 우크라이나 서부 훈련기지의 러시아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이근이 사망했다는 가설이 돌았으나 같은 날 이근의 생존이 확인되었고 태상호 기자의 보도를 통해 이근의 전투 참전 소식도 전파되었다. 2022년 3월 15일 이근이 수도 근처까지 걸어갔다가 키이우 전투에서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전장을 떠나 폴란드로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주간조선의 단독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한다. 출처도 어느 정부 소식통으로만 짚은 불분명한 단독기사일 뿐더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라는 주관적인 해석까지 덧붙여져 있기에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었고 후술되듯 이는 허위보도로 드러났다고 한다. 결국 무단 출국 및 여러 위반 행위로 인하여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2개에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근은 현지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더 이상 남을 게 없다는 발언으로 귀국을 완곡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더 치열해진 데다 사실상 귀국하는 순간 위법 행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국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해당 글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싸우고 현재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현재 전시 상태인 곳의 군사적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SNS에 올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근 자신이 그다지 떳떳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근 본인이 자신의 동료들은 철수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국제여단 자원자들이 모여있는 야보리우 훈련소가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폴란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미 충분한 군사훈련을 받았던 이근과 달리 이근의 동료들은 아직 군사훈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훈련소 파괴 이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22년 3월 16일 이근과 동행했던 2명이 오전에 귀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한국일보의 단독 기사가 전해졌고, 격리가 해제되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알려진 대로 이근은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